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원리 통계학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표본에 대한 이론적 정의라고 할까요? 이론적으로 표본이라는 것을 확률 변수로 표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통계 이론의 핵심적인 정리를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심극한 정리인데요. 통계 이론의 골격이라고 할까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계 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리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림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뭐냐 하면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리입니다. X바는 어떤 분포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X바라는 확률 변수로서 표현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했었어요. 그렇죠? X바의 평균은 뮤고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간단히 뭐 증명한다고 그럴까? 그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셨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뭐 복잡한 수학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여지껏 설명했던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심극한 정리란 모집단 X죠. X가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라는 이야기는 분포를 모르더라도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분포를 하는지 모르더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30 이상입니다. 이건 또 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통계학 이론의 핵심적인 정리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수리 통계학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이거 증명합시다 하고 덤빌 수는 없는 거고, 이해를 못 하실 거고요. 조금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 X바는 간단히 말하면 X바, 표본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말을 물결표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냥 정규 분포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한다면 표본 크기가 적더라도 표본 크기와 상관없이 X반은 정규 분포합니다. 두 개짜리 표본 크기 두 개짜리 볼까요? X1 정규 분포에, X2 정규 분포에, 이거의 평균 X바 또 정규 분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정규 분포하는 것끼리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냥 정규 분포한다. 정규 분포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증명이 필요하다면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심극한 정리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이 있는데 분포를 몰라. 그냥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라고 하자. 분포는 무슨 분포하는지를 몰라요. 표본 크기를 36으로 해서 표본을 얻었을 경우 X바는 중심극한 정리에 해당돼서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X바가 9.5와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됐습니까? X바는 정규 분포에. 그래서 정규 분포할 때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좌우간 표준화 시켜야 된다. X바를 표준화 시키면 X바에서 10으로 나누고 뭡니까? 루트 36분의 2죠.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표준 편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6분의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2가 된 거고요. 표준화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Z야. X가 아니라 X바도 표준화가 가능하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표준을 시켰으니까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G는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가 됩니다. 1.5
표준화 정규분포 표 간단히 따다가 여기다 놨거든요. 1.5 여기죠. 1.5의 확률 면적은 0.4332. 이거는 반쪽입니다. 0에서 1.5까지. 요게 요거라는 얘기죠. 0.4332.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므로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므로 2배를 하면 8664가 86.64%가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자, 표본 크기를 36으로 할 경우 뭐 거의 이 2배 정도로 표본 크기를 크게 한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확률을 구하라. 예. 그러면 똑같이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2 아시죠? 로 나눈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표준화시킨 거. 이 g.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이 작업을 하면 이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g가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므로 2.0을 들여다보면 2.0 0.4772 0.4772를 2배 하면 95.44%입니다. 0.9544. 예. 그렇죠?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X바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9.5에서 10.5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표본 크기가 36일 때는 36일 때를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n이 36일 때 n이 64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이렇게 더 봉우리가 올라가요. 제대로 그려졌나 모르겠네요. 봉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확률값이 더 커진 겁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이 표준 편차값이 작아졌거든. 그렇죠? 루트 3,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6분의 2, 3분의 1이고 이건 4분의 1이야. 8분의 2, 4분의 1. 그래서 저 값이 작아지니까 더 뾰족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표본 크기에 따른 x바의 분포,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박스형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 균등 분포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 같은 건 이런 분포로 할 수 있다. x의 분포예요. x의 분포야. x의 분포가 이런 분포일 때, 이런 분포일 때, 이런 분포일 때. 세 가지에 대해서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부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계산한 거지. 제가 임의로 여기 그려 있는 거 아닙니다. n이 2일 때, 표본 크기가 2일 때, x바의 분포는 삼각형이 돼버려. 이렇게 V자 형태의 그 분포는 이런 약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형태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분포가 된다. n이 2인데도 n이 5일 때 조금 더 컸어요. 표본 크기를 5으로 할 경우 상당히 세련되게 이제 이런 분포가 되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녹아내린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벽에 완전히 부딪혀 있었는데 상당히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왜곡돼 있지만 이런 분포로 된다. 30일 경우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입니다. 상당히 뾰족한 정규 분포의 형태로 온다. 세 개 전부 다. 놀랍죠? 이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자, 이제는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를 보겠습니다.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이라는 거는 표본에서 얻어진 비율을 이야기하죠. 이제 요 전에는 x바의 분포를 한 거고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비율도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베르누이 분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데 베르누이 분포하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이렇게 얻어졌다고 하자. 모집단이 베르누이 분포야. 이게 베르누이. 이거냐 저거냐가 베르누이죠. 베르누이. 예, 성공 아니면 실패. 예. 그러면 X가 베르누이 분포하니까 XI 이것들도 XI 1 성공할 때 1 실패할 때 0 지지할 때 1 지지하지 않을 때 0 불량품이면 1 양품이면 0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 설명을 했어요. 베르누이 분포. 그리고 XI가 1일 확률은 P다. 예. 지금 I라는 하점자가 있지만 X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확률 표본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X를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은 1만 더해질 거 아니에요. 0은 더해지지 않고. 그렇죠? 전체 몇 개? N개. 표본이 N개므로 N번 중 성공의 횟수야. 이해되셨죠? 성공의 횟수야. 그런데 이거를 N으로 나누면 성공의 횟수를 N으로 나누면 성공률 아니에요. P해. 근데 결국은 그건 뭐야? X1, X2, Xn이라는 표본의 평균이야. 그렇죠? 네, 이것은 성공률이다. 이게 표본 비율입니다. 표본 비율. 네. 여러분들 야구를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타를 쳤으면 1을 주고 안타를 치지 못하면 0의 값을 준다. 그래서 이제 소위 타율이라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비율이죠. 불량 품질 관리를 하는데 불량이면 1을 값을 주고 N개를 뽑을 경우 양품이면 불량이 아니면 0의 값을 주자. 그걸 전부 다 더해. N을. 그러면 X는 불량의 개수란 말이에요. 불량의 개수. 그래서 P에서는 뭐예요? 그걸 N으로 나누니까 불량률 이라는 게 나온다. 비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 있고 용어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평균의 개념과 똑같네? 이렇게 하니까 평균의 개념이네? 이해하셨죠?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를. 가 후보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 N명에 대해 표본을 얻으러 간다. 당연히 N은 상당히 크다. N이 작을 때는 비율의 의미가 없다. 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표본 크기가 꽤 커야 됩니다. 그렇죠? 표본 크기가 좀 커야 된다. 10개 표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10번을 때렸는데 안타를 6개 쳤으면 6할 60% 비율이 나오는 거고 조금 한두 개 못 치면 5개 쳤어요. 그러면 다른 선수 50%야. 10%나 차이가 나요. 비율은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클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P햇은 지지자의 수야.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X1 더하기 Xn을 다 지지할 경우 1의 값을 주고 지지하지 않으면 0의 값을 주면 지지자의 수를 N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P햇이라는 것은 바로 지지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P햇의 기대값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죠. 베르누이 분포할 때 기대값은 P였습니다. 베르누이 분포할 때 분산은 P 곱하기 1-P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확률 부분에서 베르누이 분포 정의할 때 이거 구했었던 거거든요. 기대값도 물론 그때 이미 우리 배웠을 때였고요. 그래서 P햇에 대한 기대값은 똑같아. n분의 x1 더하기 xn. 그러면 n분의 1은 앞에 나가고 각각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기대값 n개 더했으므로 p가 된다. 지금 하점자 1, 2, 3, 4 n이 붙었는데 왜 저렇게 되지? 자꾸 의심하십니까? 요 바로 전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점자는 개의할 필요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표본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하점자가 있는 것뿐이고요. 요것들이 x1, xn이 전부 똑같이 독립적으로 x의 분포와 같은 분포를 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베리언스, P햇에 대한 분산은
n 제곱분의 1이 나오고 베리언스 x1 xn이 되고, 예, 이것도 그 기대값의 응용 보시면 이해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각각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 x1에 대한 분산 더하기 xn에 대한 분산해서 n분의 분산 뭐라고 그랬죠? p 1-p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p햇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고, 평균은 p고 분산은 n분의 p1-p의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야. 표본 비율을, 예, 표본 비율을 정규분포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 고등학교 뭐 확률 통계 부분에서 이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은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X는 이항분포한다고 합니다. 이 X, 이항분포에 대한 소개도 베르누이 분포에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항분포한다고 한다, X가. 그래서 X는 요건 이항분포 바이노미얼의 B자를 따온 겁니다. NP, 예, NP 1-P로 요게 분산이고, 예, 요거는 평균이에요. X에.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이게 이제 X예요. 그쵸? 이게 X야. X는 N 곱하기 P 햇이야. 그리고 X에 대한 기대값은 그러니까 N 곱하기 P 햇의 기대값. 그래서 NP고, 분산은, 예, 요거에 대한 분산은 뭡니까? N제곱 P 햇이야. 그렇죠? 예. 이 관계식을 보면 n제곱 p햇의 분산.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 np 1-p야. 사실은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을 알고 이런 관계, 요 관계 이해하면 표본 비율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X의 확률 분포는, 이거는 이제 또 이항 분포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 소개를 했었고요. 이렇게 된다. 뭐죠? 베르누이 분포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응용해서 이항 분포를 이해합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n이 충분히 클 때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여기 n이 충분히 크면서 여기에 사실 정규분포로 취급하는 데는 이런 조건이 또 붙어요. np 또는 np와 n 1-p 둘 중에 하나가 5보다 적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야. 두 개 다 5보다 클 경우에는 조건이 엄밀하게 붙습니다. 그럴 때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그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확률 변수 x가 30 컨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30-s승 이항분포식이죠. 이항분포. x는 0, 1, 2 끝까지 3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평균은, x의 평균은 np 30 곱하기 p는 3분의 2예요. 그래서 20. 시그마 제곱은 np 1-p 3분의 20이야. 분산은. 아시겠습니까? x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요. x가 25보다 클 확률은 구하라. 그러면 원래대로 구하려면 25보다 크다니까 26 이상이죠? 왜냐? x는 정수만 택하기 때문에 0.5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6부터
30까지 서메이션 30의 x, 30 컨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30-x승.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런데 이거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시간 가고 이거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시간이 뭐 손으로 하자면 아마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고요. 예. 뭐 컴퓨터 엑셀 같은 거를 이용하면 금방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거에 따라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그죠?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보면 x를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평균은 20, 분산은 3분의 20의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3분의 2보다 np 또 30, 1-p, 3분의 1. 이게 전부 다 5보다 크죠? 예? 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x를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x 빼기 20 나누기 루트 3분의 20. 그러면 오른쪽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6 이상인데 25.5로 계산을 해놨죠? 이거 원칙인데요, 저게. 요게 말하자면 25고 요 값이 25고 그 다음에 요 값이 26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좀 작을 거예요. 이게 26입니다. 25.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산형이고 셀 수 있는 하나하나 세는 거고 요거 이제 확률이에요. 요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정규분포로 이렇게 근사를 시키다 보니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26 이상일 경우라면 26이야 여기 26이 포함된 거니까 25.5부터의 정규분포 식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이상일 때, 이하일 때, 미만일 때 무슨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25.5가 되고, 근데 요 그래프를 이해한다면 25.5가 여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빼기 20 나누기 3분의 루트 3분의 20. 그래서 g는 이렇게 되고 g 1.23, 2.13, 세 번째 3 어디 갔어? 요겁니다. 4834.4834 되셨습니까? 요 부분 조금 까다로운가요? 왜 25.5가 들어가나?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한번 또 보죠. x가 25 이상일 확률. 그럼 똑같이 이거 25부터 이제 더해줘야 돼. 그쵸? 이건 26 이상이었고, 이건 25 이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먼저 그리는 게 그림이 좀 낯설 것 같네요.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20. 이건 뭐 좀 그림도 쉽지가 않고 해서요. 그러면 여기 좌우간 24가 존재할 거고, 여기 25라는 값이 존재를 하는데, 뭐예요? 이항분포에서는 24 중심으로 1, 이렇게 23.5부터 24.5까지 막대기에 대한 확률이 된다는 거죠. 25는 24.5부터 0.5야. 24.5. 24.5부터 25.5까지 높이에 해당되는 게 25라는 거예요. 요거는 26이야. 이 그래프가 그림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24.5서부터 값으로 연속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제2장에서 자료 정리할 때 왜 이산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연속형으로도 볼 때 면적이 1이 된다. 합하면 또 1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5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연속형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가 됐고, 그거는 1.74보다 클 확률이요. 아이고, 이것도 0.5에서 뺐었어야 되네요. 0.5 빼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0.5 빼기 1.74까지 면적이 이것이므로 4591 0.4591 이렇게 해서 그 확률을 이항분포의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문제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이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수점 아래 한 자리 정도까지는 아마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